윤석열 대통령이 하야 대신 탄핵을 택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직무 정지 상태에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건데 여권 핵심 관계자가 전하길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등이 탄핵하면 탄핵가는 거다.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지라는 법도 없지 않느냐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송지영 앵커님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화가 나요. 진짜 이런 사람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모실 수 있지만 저 비서실장 정무수석 저 자리가요.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공적인 일을 하는 거잖아요. 대통령 일 잘 모시라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하라고 조언 잘하라고 저 자리에 임명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저런 식의 막말성 얘기를 하는 게 저 사람들이 과연 공적인 일을 담당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본인들부터 먼저 그만두고 나와야죠. 대통령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폭력적인 결정을 했으면 정말 다리 바짓가랑이도 붙잡고 그 기자회견장에 못 가게 막았어야죠. 그렇게 못 해놓고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심정으로 해야지 헌재 가서 우리가 뭐 지겠어? 우리 뭐 이길 수도 있잖아? 이런 식의 얘기를 여권 관계자들한테 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이야말로 지금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이상한 짓,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 이 사람들부터 스스로 그만두고 나와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아주 극단적인 아주 극단적인 저 조그만 망상의 세계에 빠져서 살고 있었는데 물론 친윤들이나 또는 대통령실의 여러분들이 그 극단적인 망상의 세계에 바로 옆 동네에 있는 비상식의 세계에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이 스펙트럼에서 너무 지금 정진석 실장이 이게 어쨌든 관계자의 전원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확인은 안 되지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 저도 장 소장님 말처럼 일단 오늘 아침 조선일보 보도 보면 당시 12월 3일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려고 할 때 말렸다. 거세게 말렸는데 대통령이 내가 판단하겠다. 그래서 밀고 나갔다고 했는데 특히 비서실장이면 그 어쨌든 계엄 선포를 하려고 하면 방송을 해서 했잖아요. 그걸 못하게 다 뭐 싸우더라도 못하게 너희들 다 가 하든지 이 상황을 예측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비서실장씩이나 돼서. 그러면 이들이 대한민국의 한 짓을 생각하면 그냥 사의를 예전에 표명을 다 했는데 사의 표명하고 자리 지키는 게 아니라 정말 부끄럽고 참담하고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못 막았어야 됐는데 더 이상 자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고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 물론 전원이어서 확인해야 되지만 뭐 탄핵하면 꼭 될 거라는 탄핵이 인용될 거라는 보장이 있느냐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거는 완전히 비정상의 세계에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됐을 때도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되고 헌법재판소 심판받을 때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 대통령실의 참모들이요 이런 얘기 똑같이 했어요. 우리가 이긴대. 왜냐하면 현재 재판관들 5명 이상 우리가 임명했고 보수 쪽 성향이 많기 때문에 탄핵 인용 안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희들 한가하고 참 이상한 판단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생각도 한 적이 있는데 그때의 기시감이 똑같이 드네요. 그래서 과거의 경험이 결코 나은 미래를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공수처 같은 경우에 상황이 되면 대통령 긴급체포, 영장체포 시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경찰 특별수사단도 이제 대통령실 압수수색 들어갔잖아요. 윤 대통령은 이 수사에 대비해서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다고 해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중심으로 김건희 여사 변호 맡았던 최지우 변호사와도 사건 수임을 논의 중이고 고검장 출신 변호사가 변호인단에 합류한 상태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법무법인 유루가 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내란죄 혐의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는 뭐 국정농단 뭐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거는 대한민국 국가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민주주의를 망가뜨리고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을 대단히 위험하게 위태롭게 만든 중대 범죄 혐의자잖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변호를
할까? 물론 아무리 뭐 살인을 저지른 사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있지만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 스스로 뭐 법조인이잖아요. 검사 출신이고 본인 스스로 변호해 보세요. 그리고 국선 변호인 도움 받아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이 윤석열 대통령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방어하거나 변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예. 어차피 뭐 누구를 변호인으로 선택하든 질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싸워보겠다고 하는 게 참 저런 분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았구나라는 게 있고 근데 지금도 뭐 지난번 7일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1분 50초짜리 거기서 딱 느껴졌는데 본인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지금도 대통령 윤석열은 모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왜 위헌이고 위법이냐 당시 표현에 따르면 나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라고 했고 예를 들어 국회 봉쇄나 이런 것들도 아마 다 이게 본인의 권한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전혀 유사 출신이지만 검사를 오래 했지만 전혀 법을 모르는 이런 발언인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력을 뭐 절대반지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미몽 망상에 빠져서 했고 지금도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면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할 사람들이 사실은 대통령이 너무 이상한 망상에 빠져 있으면 얘기를 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쨌든 고위 관료나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고위직들은 우리 사회의 어떻게 보면 엘리트들인데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이 2년 반 동안 경로를 하면서 그런 분들은 이미 다 자리 털고 나갔다라고 보는 게 또는 남아 있어도 이미 이상한 분들만 있는 이 세계에서 자기 할 말을 못 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사실은 이건 뭐 물리학이에요. 저런 스타일이면 누가 이제 얘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태까지 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역시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조금 전에 김재섭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내용은 탄핵에 저는 불참했습니다. 분노와 흥분 속에서 이뤄진 탄핵이었기에 대통령에게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하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헌법 질서를 세우는 길입니다. 나아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라고 기자회견을 방금 했습니다. 김상욱 의원이 어제 사실은 이제 탄핵 찬성한다고 밝혔고 오늘 김종배 시선집중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여당 의원들이 10명 전후에서 늘었다 줄었다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현진 의원도 뭐 찬성한다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SNS에 밝혔고요. 어제 채널A 보도로는 한 최고 14명 정도가 찬성하겠다는 입장 보였다 이런 보도도 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어제 내란 상설 특검과 관련해서는 23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고 네. 14명 정도가 기권했잖아요. 그분들은 잠재적으로 탄핵에 찬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김재섭 의원이 시점이 좀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좀 뭐 국민의힘 안에서도 합리적이고 좀 상식적인 젊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런 판단한 용기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좀 칭찬을 해줘야 될까? 좀 박수를 쳐줘야 될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저런 김재원 의원의 저러한 생각과 기자회견을 통해서 물꼬가 트여져서 앞으로 더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겠다. 그리고 나는 탄핵에 찬성하겠다. 그러한 입장을 밝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미 이제 물꼬가 트였고 윤석열 대통령이 경악스러운 말과 행동과 판단과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 지금 일주일 사이에서도 너무나 많은 일이 드러났고 오늘 우리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더 많은 일들이 밝혀질 수가 있어요. 그러한 국민적인 불안감, 반감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거나 옹호하거나 그거를 우리가 방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박근혜 정권 탄핵과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이건 내란죄예요. 이거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재원이 아니라 김재섭 김재섭? 의원인데. 네. 아 김재원이라고 했어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 김재원 의원이라고. 죄송합니다. 김재원은 의원이 아닙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저도 지금 한동훈 대표랑 김재섭 의원이나 상당히 시기를 못 잡았어요. 늦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계엄이 나온 뒤에 해제가 됐고 그 뒤에 김재섭 의원과 한번 통화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5명의 의원들이 성명서를 냈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비상계엄은 위헌적이고 그리고 일단 대통령이 물러나야 되고 그래서 임기 단축 혼란을 막기 위해서 임기 단축 개헌을 요구한다라고 했는데 그때도 제가 답은 탄핵밖에 없다라고 했었는데 아마 내부의 분위기가 그래서 본인도 탄핵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일단은 이렇게 됐다. 다른 사람들이 이제 같이 이름을 올리는데 탄핵까지 해서 이름을 올리기는 부담스러운 분위기가 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계속 상황이 이렇게 나오면 사실은 김재섭 의원 정도면 더 일찍 결정을 해서 오늘 나온 얘기가 사실은 지난 금요일쯤 나와서 얘기를 갔어야 되지 않나. 그거는 물론 당내 분위기 그리고 김재섭 의원이 예전에도 제가 통화를 해보면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소신 있는 정치인처럼 보이려고 어떤 걸 하는 거를 본인 스스로 많이 경계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소신 있는 척으로 보이고 유리하게 됐지만 그러면 내가 너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여론에 떠밀리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제 추측인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번에는 잘못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욕을 먹더라도 본인은 본인이 생각하는 걸 한다 이런 건데 처음에 성명서를 임기 단축으로 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쪽으로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상황 판단이 이건 잘못됐다. 이거는 그리고 전략적인 부분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고 그리고 고민할 필요도 없는 대통령의 12월 3일 내란 비상계엄은 아주 명징한 전혀 1초도 고민할 필요가 없는 명쾌한 위헌이고 그래서 당연히 탄핵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또는 즉시 하야나 이걸 연결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거든요. 이거를 전략적으로 뭔가 고민을 하고 이런 것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동훈 대표도 조만간 이제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과 함께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 한동훈 대표도 중간에 너무 왔다 갔다 했어요. 12월 3일 그날 저녁 10시 50 몇 분인가요? 그날 한 번 딱 좋았고 나머지는 다 너무 가늘봤다. 그래서 본인의 상징 자본도 많이 잃었다. 대선 주자로서 위치도 많이 잃었을 것 같아요. 너무 이것저것 재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대단히 비상 상황이고 엄중하고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판단을 하시고 의원직에 연연하지 마세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분노 이거를 본인의 정무적인 판단 정치적인 이해득실 이거를 따지는 것 자체가 너무 한가한 소리고 배부른 소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국민만 바라보고 가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국민 바라보는 것은 간단해요. 여론조사 보면 국민의 뜻과 의지 나오고 있고요. 또 거리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국민들의 민심 보면은 국민들의 뜻과 의지가 어디 있는지 안다고요. 그러니까 극렬하게 윤석열 대통령 옹호하는 소수의 국민들과 집단의 목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벌써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하야는 아니야. 난 탄핵할 거야. 이런 식으로 입장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담화를 한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긴 하던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은 어제도 내년 2월 하야 4월 대선, 내년 3월 하야 5월 대선 두 가지 로드맵, 조기 퇴진 로드맵을 제시했는데 결론도 못 냈어요. 사실은 결론도 못 냈고 친한계 장동혁 최고위원도 이제 반대를 공개적으로 반대했거든요. 지금 사실은 한동훈 대표 축출설이 돌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 소장님? 그러한 얘기들이 상당히 여의도 기자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죠. 이런 거예요. 지금 선출직 최고위원이 4명이 그만두면 한동훈 대표는 당대표직을 유지할 수가 없다. 지금 친윤계 최고위원은 3명이다. 장동혁 의원만 설득을 해서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게 되면은 이거는 한동훈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 내일 있을 원내대표 선거에서 찐윤 중에 찐윤인 권성동 의원을 원내대표로 만들면 한동훈 대표 체제가 무너지면 친윤계가 다시 원내대표, 당대표 권한대행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당은 완벽하게 친윤들이 장악할 수가 있다.
그러한 스토리로 지금 일을 전개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내일 원내대표 선거 자체가 네. 권성동 의원에게 그렇게 썩 유리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명분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자고 하고 있는데 찐인 중에 친윤인 권성동 의원이 내가 나서가지고 옛날에 원내대표 경험도 있고 비상대책위원장 경험도 있으니까 내가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할 수가 있어. 내가 정리해가지고 당이 안정화되면 2-3달 후에 나 그만둘게.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명분과 사리에 맞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초재선 의원들이 어제 중진 의원들이 모여서 아이 그래 권성동 의원이 하세요라고 한 것에 대한 반감이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초재선 의원들의 반란표가 상당히 많이 좀 나올 것 같고요. 또한 PK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2018년에 지방선거를 했을 때 PK 지역은요. 그때 보수파 정당이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부산시장부터 경남도지사 다 잃었어요. 구청장들, 군수들 거의 다 잃었거든요. PK 민심이 상당히 심상치 않다라는 것과 PK 지역에서 상당히 영향력을 갖고 있는 서병수 전 의원이 PK 의원들에게 상당히 좀 설득을 하는 모양입니다. 권성동 의원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래서 TK, PK 정권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옹호했던 하나의 축이 PK였는데 거기서부터 흔들리기 때문에 내일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권성동 의원이 안 되는 결과가 나와도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상황에 친윤들이 개파 싸움 또는 당내 세력 물론 이제 명분은 당의 안정, 수습책 이걸 얘기하는데 지금 본인들의 안정, 수습책이 중요합니까? 본인들이 저지른 짓으로 물론 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했지만 이른바 친윤들이 거기에 사실상은 그 기반을 만들어줬다라고 봐도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 대통령의 정말 아무런 철학도 없고 무도하고 폭력적인 국정 운영을 다 두둔해 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면 국민들 앞에서 석고대죄에도 모자랄 판이에요. 여기에서 중진들이 나서서 당의 수습책으로 일단 중진에서 권성동 의원이 맞는 게 좋겠다. 친윤으로. 이분들이 지금 제가 이제 대통령은 망상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바로 그 옆에 정말 비정상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시야가 엄청 좁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니까 그게 중요한 줄 알아요. 지금 전 국민들은 국민의힘을 해체하라고 하고 있어요. 일단 대선이 있고 어쨌든 대선이 빨라지겠죠. 올 내년 여름이나 봄에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지방선거 있고 그럴 텐데 제가 거의 높은 확률로 국민의힘은 사실상 해체입니다. 만약에 이번 주에 통과 안 되면 대선이야 그냥 치르겠지만 그 다음에 지방선거 앞두고 당연히 해체 요구가 나올 겁니다. 물론 이름 바꿔서 있는 사람들 하겠죠. 근데 지금 막말하는 의원들 또 이른바 중진들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그분들의 이름을 다 각인해야 돼요. 이게 작은 일 터트린 게 아니잖아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3자 뇌물 등 국정농단인데 그거랑 내라는 제가 볼 땐 거의 1000배 이상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이 쟁점 없는 아주 명징한 사건을 두고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좀 더 살아날까? 보수를 유지할까? 이런 얘기 꺼내는 것 자체가 국민의 대표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실 이 와중에 김민전 최고위원이 친여권 유튜버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도 논란이에요. 문자를 보면 한동훈, 안철수, 김혜지, 김상국에 대한 징계 요청서를 당사에 넣으려고 하니까 막더라. 혹시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물어본다라고 하니까 김민전 최고가 본회의 중에서 끝나고 알아보겠습니다라고 이제 답을 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김민전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권 시절이나 그 전에 방송을 하시면서 상당히 맞는 말씀, 이체 맞는 말씀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많이 좀 상식적이지 않은 분이 되어버려서 좀 당황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번에 본회의장 안에서 주무시는 모습이 화면에 나왔었잖아요. 네. 저런 생각과 판단을 하실 거면 본회의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 나오지 마시고 그냥 잠이나 주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김민전 최고위원 교수로 이제 계실 때
방송을 같이 많이 했었거든요. 오. 나름 합리적인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그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저렇게 변했는지 특히 이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을 되고 아마 이제 비례대표로 뽑히면서 친윤으로 되면서 거기에 충성하는 모습으로 변한 것 같은데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역시 그 망상의 세계라는 위험성을 또 한번 느낍니다. 네. 아니 근데 김민전 최고는요 친윤에서 준 것도 아니에요. 본인 비례대표 된 거. 근데 이상해요 진짜. 원래 다른 사람 주려고 하다가 그 사람 안 주고 김민전 최고 준 거거든요. 근데 왜 저런 판단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저거는 원래 저런 분이다. 원래 저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갑자기 변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원래 본성. 그냥 이제야 알게 됐다. 네, 그렇게 뭐 볼 그럴 수밖에 수도 있죠. 없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테스트인데 네. 압박이 있으니까 본성이 압박? 드러나는 네. 새로운 환경에 있으니까 본성이 드러나는 걸 수도 있죠. 네. 답답합니다. 저런 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어요. 윤상현 의원이나 김민전 최고 때문에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과 분노가 훨씬 더 지금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윤상현 의원도 그러니까 김재섭 의원 관련돼서 얘기했었잖아요. 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얘기를 그런 생각도 가져서는 안 되지만 1, 2년 지나면 다 잊어. 이런 얘기를 뭐 정말 이해해서 정말 친한 사람과 술자리에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정치인들이 순진무구한 사람들도 아니고 다 정략적이고 자신의 이해관계, 자신의 욕망들을 다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방송에 나와서 유튜브에 나와서 저거를 박제되잖아요. 방송은. 그렇죠.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후한 무치는 대체 어디서 나올까? 원래 그런 사람이라서 그런 거라니까. 내가 생각엔 그거예요. 원래 그랬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본성이 나오는 거죠. 본성이.